2020 양평군립미술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관람객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1세기 워터컬러전을 7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해 온라인 영상 전시를 통해 진행하며 관람객들은 미술관 및 온라인 전시 공간에서 한국 수채화 태동기의 작가와 글로컬 시대 수채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부 전시에서는 서동진, 이인성, 배동신 등 한국 수채화 발전에 기여한 1세대 작가를 비롯하여 현대적 매체의 수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1900년에 태어난 서동진은 수채화의 선구자로 1920년대 신미술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미술운동에서 수채화의 전개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고, 이 과정에서 서동진은 새로운 표현 매체였던 수채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독립적인 장르로서 자리잡도록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25년부터 15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이인성, 김용조 등 걸출한 후학을 양성하기도 한 서동진은 식민치하 속에서의 민족 애환을 일상적 풍경 안에 녹여내며 미묘한 농담 변화와 정교한 음영 처리 기법으로 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표출한다. 1912년에 태어난 이인성은 전쟁으로 어수선한 시절 채 40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였으나 38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 화가로서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 24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선전의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며 우리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1949년 국전을 창설할 때 주역으로 활동하며 귀재, 천재화가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당대 제1의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그는 수채화로 독특한 자기 표현 방식을 확립했으며 강력한 필법과 치밀한 공간 능력을 화폭에 표현했다. 이인성은 기고문에서 예술가, 우리는 자기 개성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믿으며 자기 향토를 영원히 떠나서는 도리어 실망성이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 색채는 어머님의 뱃속에서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출생시에 타고난 자연이며 위대한 자연의 힘이 아닐는지 라고 말한다. 그가 향토라고 부르는 조선의 땅과 들녘을 그만의 색조로 그려내며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는 백성의 비애를 미적으로 승화시킨다. 1920년에 태어난 배동신 화백은 우리나라 수채화의 1인자이다. 그는 평소에 물로 그리는 수채화는 담백하고 참신하며 투명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유화의 밑그림에 불과했던 수채화를 독립적인 장르로 발전시켰다. 작가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보다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하며, 좋은 그림은 기법이나 잔재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외부에서 오는 정서적 충동을 담아내는 그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가는 또한 조형을 통해 사물의 본질, 회화의 본질에 도달하여야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가가 추구해온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추구한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본인만의 회화 정신을 바탕으로 수채 화가로서의 쉽지 않은 현실을 묵묵히 이겨내며 수채화의 터전을 일궈냈다. 박기태 화백은 1927년에 태어나 일제 말, 해방 초 서양화 도입 시기에 그림을 접했다. 미술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던 시대적 환경에서 더구나 서양화라면 유화가 전부인 듯이 여겨진 한국의 미술 풍토에서 수채화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유약한 재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시기에 출발한 화업에서 수채화를 고집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작가는 꿋꿋이 수채화의 조형성을 추구하였다. 박기태 작가의 인물 수채화는 배경이 생략되거나 여백을 많이 남긴 작품에서도 작품 하나하나가 강한 소프라노의 열창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감상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지녔다. 최소한의 붓질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 맑고 투명함을 표현하며 시원스러운 여백과 생면으로 묘사된 공간, 인체의 머리칼, 의복 등 순간성을 강조하는 화법으로 수채화의 물맛을 재현하는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경희 화백은 1925년 대구에서 태어나 양목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부터 5년간 일본에서 유학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1946년 경상북도 중등교원 양성소 미술과를 졸업하고 1947년부터 대구 공업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미술교사로 활동하다가 1970년 정년 퇴임 이후 전업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사망으로 1992년부터 작품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경희 화백의 뿌리는 사생으로 모든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사생한 것에서 기초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정선된 선과 감각적인 색채의 명랑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의 작품은 속도감과 정확한 대상의 표현으로 직접 사생으로 작품을 그리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현장의 생동감을 화폭에서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이상덕 화백은 1941년에 태어나 풍경을 주로 그리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감상하며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 근대미술의 전후 문화예술의 태동과 성장을 만들어간 1세대 예술가이다. 건축학을 전공했으나 수채화가로서의 길을 걸어나갔다. 다양한 주제를 수채화로 표현했지만 주로 강렬한 색감의 인상적인 작품들을 그렸다. 그는 여행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풍경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하나하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건강한 아침, 시인의 도시, 우리가 사는 세상, 우이동 계곡 두 사람의 얘기, 시민의 도시 등 도시 생활 속 살아있는 개인의 솔직한 감정들을 자유분방한 붓질로 나타내고자 했다. 전상수 화가는 항상 바다를 동경하는 화가이다. 작가는 바다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상과 계절, 시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성을 화폭에 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포구부터 지중해 연안의 낭만적인 항구 풍경까지 항구마다 다른 바다 풍광을 평생 다채롭게 화폭에 담았다. 그의 작품은 투명한 수채화가 아니라 과슈를 이용한 불투명하고 다소 무게감이 느껴지는 수채화다. 이후에는 과슈에서 아크릴 물감으로 재료를 변경해 더욱 깊어진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작에서는 자연 대상을 추상적으로 함축하여 대상물에 대한 창작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화 과정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집약되어 전달되기를 의도하는데, 이를 위해 화면을 더욱 대범하게 평면화하고 선을 생략해 생면을 더욱 강조하며 절제된 색상으로 이미지를 함축해낸다. 전호 화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채화 작가이다. 그는 수채화로 풍경과 정물을 주로 그리는데 주로 장미를 통하여 꿈과 사랑과 낭만적인 정서를 담고자 한다. 그는 물맛을 살린 대담한 필치로 한국화의 선염 기법과 같은 기법을 통하여 수채화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수채화의 특유의 번짐과 회화성을 살린 작가의 표현 기법은 정교한 묘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뛰어난 화면 분할은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이다. 빠른 속도감과 힘있는 터치는 감각적으로 화면 전체를 하나의 울림으로 장식한다. 송용의 작품 세계는 자연을 관찰하는 풍부한 감성과 작가 특유의 조형 언어, 정밀한 묘사력, 예리한 주제 선택과 자연을 재해석해내는 통찰력, 인간 중심의 회화 사상의 발현, 화려하고 순도 높은 색채 예술의 마술성 등을 담고 있다. 작가는 극사실, 극세필 화풍부터 시작하여 빛과 색채가 어우러진 인상주의 화풍, 남국의 태양의 장렬하는 포비즘 스타일의 격정적인 화풍 등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왔다. 자연을 묵직하면서도 은은하게 담아내어 척박한 도시인의 감성을 정화한다는 평을 듣는 그의 작품들은 작가가 자연에 묻혀 살며 교감한 결과물로 자연의 단순한 재구성이 아닌 자연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작가의식의 표현이다. 신명보 화가의 대표적 작품은 장미 그림이다. 작가에게 남녀노소 전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꽃인 장미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동서양의 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미적 공감대를 지닌 주제이다. 작가는 예술이 인간 문화에 깊숙하게 개입해 환경을 밝게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아름다움과 동시에 행복감을 전해주는 장미를 소재로 선택하였고, 자신의 스튜디오를 떠난 장미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 강현균 작가는 엄청난 작업량과 끊임없는 훈련으로 얻어진 탁월한 묘사력을 지닌 화가이다. 또한 한결같이 생명력 넘치는 색을 사용하여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다. 이는 감각적 충일감 그리고 리얼리즘의 내면화 작업이다. 그의 작업 노트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시간은 짧고 삶의 조건들은 가혹하다. 예술가가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는 그 중에서도 더욱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이미 창조하는 일에 운명적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예외 없이 나도 평생을 그림 그리는 일에만 몰두해왔다. 삶에 대한 몽상을, 젊은 날의 고뇌를, 기억과 체험을, 혹은 슬픔과 정열을 모두 그림 그리는 일에 부어넣었다. 시대의 어둠에 괴로워했고 일하는 손과 주름투성이 얼굴들을 그리며 위안을 얻기도 했다. 폭우에 버려진 배를 그렸고 알몸에 드러난 황토빛 대지를 그리기도 한다. 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망망한 바다, 가없이 가물거리는 수평선, 인생은 바다, 사람은 조각배, 우리도 가야지 저 바다로 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벌거벗고 사는 현실인지 모른다. 생명력과 한국성을 높이는 구상회화, 작화 화면에서 형식적인 면의 하자 부분을 그저 고쳐 완성되면 내 작품인가?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대로 쉽게 그려지지 않는 열정으로 그렸으면 하는데 거기엔 사상과 인도주의가 신비주의로 있을 것이다. 신화와 남한강은 내 예술의 원천으로 거기서 한국 제1의 수석을 얻었고 그 검은 것은 자연미의 극치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숲과 같은 쉬고 싶은 단단한 여유의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활달한 붓터치의 수채도 철학적인 물의 성향에 따라 살려지는 생명력과 동양정신의 상징이다. 정우범 화가의 작업은 여행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작가는 유럽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 문화에 감탄하였다. 특히 터키 북부 케말파샤 대통령 기념관 앞에 드넓은 벌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 꽃밭은 작가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작가는 이 아름다운 세계의 야생화들을 수집하여 그리고자 했고 이렇게 그의 판타지아 시리즈가 탄생하였다. 어릴 적 훈장님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지필목을 가깝게 다뤘고 물을 사용하는 먹이 익숙하고 좋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수채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정우범의 수채화는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는 대부분의 수채화와 달리 밀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정 부분에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입체감을 더했고 수채화만이 할 수 있는 번짐 효과도 드러내 화면 구성이 더욱 풍부하다. 김재열 화가는 인천의 모습을 수채화로 남겨 보존하고자 한다. 그의 그림 속 개항도시 인천은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는 여러 갈래의 철길이 놓여진 도시이다. 그림 소재의 주인선은 1957년 개통되어 1985년 폐선될 때까지 화물이나 곡물 등을 수송했던 3.8km의 짧은 노선이었다. 현재는 테마공원으로 변모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옛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이 되었다. 아련한 기억 속의 주인선이 흰 눈이 쌓여 아름답고 깨끗하게만 보이는 추억의 철길이다.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라는 뜻의 홍예문은 1905년에 착공하여 1908년에 완공한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터널이다. 일본 공병대가 굴착하고 중국인 석수들이 석축 공사를 담당했다.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인천의 명소이다. 가끔은 영화 촬영 장소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간신히 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 아치형 터널이다. 작가는 이러한 홍예문의 아름다운 풍광을 수채화를 통해 한눈에 표현하였다. 이중희 화가는 한국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민족적인 생명감을 화폭에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그림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색채의 다양성과 강렬한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색채의 격동적인 다이나미즘을 드러낸다. 그는 구체적인 세계를 그리는 작업이 아닌 내면 세계를 그리고자 한다. 작가가 말하는 예술은 신성과 만나는 과정이고 그것을 동시대 작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단청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를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지어 근원적인 힘과 시각적 요소의 단순화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가 주장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회화의 이면에 대한 탐구이면서 창조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함축한다. 김규창 화가는 선과 색, 여백과 대상, 흰색과 검정을 감각적으로 대비시켜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작가의 수채 기법은 정묵법과 파묵법을 연상시키는 채색법으로 색이 색을 침투하면서도 색깔 본래의 속성을 건드리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투명과 불투명 기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풍성한 표현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한 명암 대비와 분방한 선의 표현으로 이전의 수채화에서 보기 어려운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추상에서 자연으로 복귀했던 초심을 유지하면서 현란한 유채색보다는 회색조의 파스텔톤으로 한층 농익은 화면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회실 화가의 수채화를 보면 명경지수를 보는 것과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야말로 맑은 거울처럼 고요한 수면 위에 비친 그림을 보는 기분이다. 너무도 고요한 나머지 정적에 잠긴 풍경을 보고 있는 듯한 감정에 젖어든다. 시간이 정지된 풍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사물의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그러한 흐름과 일치하는 상태의 기운을 얻는 것은 자연과의 완전한 호흡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여행을 하는 순간순간 스케치를 하고 순간순간의 마음을 훔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김재학 화가는 대상의 재현에 충실한 구상미술 작품을 주로 제작한다. 재현 회화를 바탕으로 감각적인 붓터치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화면을 구성한다. 또한 사진적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작가의 필치는 감각적인 리듬에 따라 움직이며 자연적 대상 자체를 충실히 묘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여백을 처리함에 있어 관조와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표현을 극대화한다. 김종원 작가는 나무에 매료되어 나무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과 나무가 햇빛을 받았을 때 고유의 색을 화면에 표현한다. 작가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무의 이미지는 회화적인 공간에서 존재한다. 생생한 생명의 기운과 빛과 음영의 대비, 아련하게 비치는 여러 풍경들을 함께 결합하여 전통적인 사실주의 회화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작가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자연 속 나무 이미지를 회화적인 아름다움으로 재해석해 표현한다. 정용근 화가는 수채화, 아크릴, 유화 등 구분하지 않고 재료를 쓴다. 특히 수채화는 사진처럼 뚜렷하다. 과장이나 왜곡을 가급적 피하고 성실하고 충직한 묘사력으로 맑고 담백하게 표현한다. 작품의 주제는 주로 서민이나 농부의 삶이 담긴 모습이다. 나뭇가지를 들거나 곡괭이를 어깨에 걸친 농부, 장터에 나온 노인과 고된 일을 하는 소녀, 소수민족의 여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모습이다. 작가는 신앙적 깊이를 더하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인간의 손을 빌려 신의 섭리와 음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조진호 화가는 화면을 가득 채운 모란과 카라꽃을 수채화 기법으로 그려낸다. 자본주의 시장과 현대 문명의 상징인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가 범람하는 오늘날, 글로벌리즘의 시대 문명 속에서 꽃과 줄기, 나뭇잎의 형태가 온화하며 정감 있고 조화롭게 운용한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인문학적인 정서가 물씬하여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문화적인 휴식과 감성을 전달하고 향기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5월에 꽂힌 백모란과 카라는 긍정적인 삶을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수채화의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좋아 수채화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밝고 화사한 조형적 표현과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를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양종석 화가는 우리 삶에 가까운 풍경들을 묘사한다. 화가는 직접 대상을 사진 찍고 현장에 방문해 그 생생함을 화폭에 담아낸다. 양종석의 풍경화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개발하고 현대 회화의 표현 방법을 응용해 선묘 중심의 수채화를 발전시켰다. 그는 직접 관찰한 풍경들을 묘사하여 작품은 하나의 기록적인 일기로서의 성격을 띈다. 우리들 삶 속에 녹아있는 주변의 풍경들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을 작가가 직접 걷고 느낀 감정들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감상자는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동네 거리의 시끌벅적한 모습의 낭만을 그림 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한삼숙 화가는 한국적이면서도 동양적 느낌을 화폭에 담아낸다. 화가의 작업 노트에 의하면 그는 홀예식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작품화했다. 작품 속에서 신랑은 삼호관대를 입고 신부는 족두리의 노기홍상, 그 위에 노건삼이나 화롯을 입고 있다. 이는 전통적 대리복의 일정으로 공주들만 입을 수 있게끔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서민들도 홀례 때 입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손풍구, 호롱불, 주판, 돛박, 꽃신 등은 초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젊고 어린 세대에게 옛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시무채 화가는 대상의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한다. 주제는 클로즈업하고 간소화하며 배경은 사물과 빛을 형상화하고 선과 여백을 두어 절제의 미와 무한한 상상력과 여운을 갖게 함으로써 주제의 시선을 집약하게 한다. 모든 과거의 기억과 사물에 대한 경험은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된다. 어린 시절 추억과 삶의 질곡에서 얻은 감성과 사물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이 사실 표현을 통해서 배어나오길 원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진 순화된 정서와
일상적이며 평범한 사물에 대한 애착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지 위에 옮기고 무상한 시간의 흐름을 순간순간 포착하여 영원한 이미지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내면 심리에 집중함으로써 느끼고 지각하는 정신세계를 작품을 통해 드러내며 상호 소통의 한 방식으로 진솔한 목소리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성기 화가의 그림에는 수많은 비오는 풍경이 등장한다. 소나기, 이슬비, 안개비, 장마, 폭우, 새벽비 등 수많은 비가 있고 시간대와 바람까지 더해지면 비오는 날의 풍경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져 수많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화가 된다. 작가가 레이니데이에 빠져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에게 비오는 날의 풍경은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맑은 날 대낮의 풍경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 흔한 우산 쓴 사람들을 화면에 등장시키지 않고도 비오는 날의 특징을 살리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비에 대한 다양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내 방식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그의 한동안의 과제였다. 이광수 화가는 현전과 시뮬라크의 연작을 통해 개성과 정신 함축을 보여준다. 그는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소통으로 대상을 환원시킨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필링이다. 이는 자아와 타자 간의 의미를 묻는 작업으로 은유적 의미를 내포한다. 꽃이 한 송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삶에 전치시켜 구성해낸다. 이는 작품의 제목인 시뮬라크의 뜻과 같이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실과 허구의 상관관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박철원 화가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일렁이는 바다의 영속성과 사시사철 변함없는 소나무의 상징처럼 자연의 광활한 생명과 인간의 의식만으로 닿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천착으로 추상의 표현과 극사실을 아우르는 고도의 기회와 다양하게 분출되는 조형 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고 직설과 은유의 미학이 전개되는 독창적인 예술의 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